관상학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눈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썹의 의미와 기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습니다. 건물에 지붕이 있어 비와 바람을 막아주듯 눈에도 눈썹이 있어 눈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썹은 생물학적으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길 필요는 없습니다. 눈썹은 얼굴 윤곽에 두드러지게 함과 동시에 눈을 두드러지게 하는 장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썹은 맑고 섬세하고 넓고 길고 수려해야 합니다. 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눈초리보다 길게 뻗어 예쁘게 모인 눈썹을 좋은 눈썹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눈썹을 형제운을 나타내는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형제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성품, 수명, 명예까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썹의 종류는 크게 6종류로 분류합니다. 굵은 눈썹은 겉모습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운세가 좋아집니다. 가는 눈썹은 상냥하고 점잖습니다. 소극적이고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로 성격이 조금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눈썹 끝이 처진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동정심이 많아 타인을 잘 살피고 고생 끝에 성공하는 명식입니다. 일자 눈썹은 개성이 강하고 의지가 강렬합니다. 소승달 모양의 눈썹을 가진 사람은 마음씨가 매우 상냥합니다. 자식이 많고 머리가 좋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의 효심이 많습니다. 눈썹의 형태와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17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귀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미는 귀신의 눈썹과 같은 것으로 눈썹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눈을 가리듯이 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눈썹의 소유자는 선량하고 의리가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사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일평생 타인의 물건에 신경을 쓰는 죄인의 눈썹과도 같습니다. 소산미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눈썹이 드문드문함을 뜻하는 말로 소가 흩어짐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털이 드문드문 여기저기 나누어져 정리되어 있지 않는 눈썹을 말합니다. 털은 그다지 많지 않고 퍼져 있는 데다 흩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일평생 재운의 부침이 많고 외관상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담하고 일생이 기복이 심한 형국입니다. 황방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노랗고 얇은 눈썹을 말합니다. 털이 황소의 털처럼 황색이고 얇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드문드문한 눈썹을 말합니다. 이 눈썹이 눈보다 긴 사람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 실패가 많고 운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형제운이 부덕하여 형제와 이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추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은 가늘고 눈썹 꼬리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마치 몽달 빗자루와 비슷하다고 하여 소춤이라고 합니다. 이 눈썹은 미간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 좋지만 눈썹 꼬리 쪽에 털의 양이 매우 적게 흩어져 있어
말년에 재산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눈썹을 가진 사람은 형제간의 정이 부족하고 질투가 심합니다. 말년에는 자손이 없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첨도미를 살펴보죠. 첨도미는 날카로운 칼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칼 중에서도 부엌칼을 위로 향해 세워둔 모습을 말합니다. 눈썹꼬리가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 있어 성격이 과격합니다. 팔자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양쪽 눈썹의 형태가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세련된 느낌은 없습니다. 미간의 털은 많지 않고 눈썹 꼬리 쪽으로 갈수록 흩어집니다. 눈썹 꼬리가 눈초리를 가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 운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 몇 번 결혼을 해도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혼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손운이 없고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유연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이라고 합니다. 이 눈썹을 가진 사람은 형제운이 별로 좋지 않아 형제간에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은 좋은 편입니다. 눈썹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형제간에 정이 없습니다.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의리가 깊고 충직한 편입니다. 총명하고 끼가 넘치는 눈초리를 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건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건미는 칼처럼 날카로운 형태를 한 눈썹을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고 지혜가 있으며 군주를 돕는 신하의 상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눈썹이 숲처럼 무성하고 수려하며 긴 정도에 따라서 위세와 권위가 발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자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의 눈썹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자미라고 합니다. 산만하지만 위험이 있어서 비범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눈썹의 털이 산만하고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은 상입니다. 삼국지의 장비의 눈썹을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대체로 대기만성형으로 배우자가 동일하게 사자 눈썹을 갖고 있으면 일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청 후소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간 쪽은 잘 정리되어 수려하지만 꼬리 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흩어져 있는 형태의 눈썹을 말합니다. 눈썹 꼬리가 흩어져 있어도 예쁘게 보이면 젊은 시절에 공명을 얻어 재산을 축적합니다. 중년과 말년에는 명예와 재산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촉수미를 살펴보죠. 단촉수미의 형태는 짧지만 예쁜 눈썹으로 장수하고 귀한 인물이 됩니다. 옛날이었다면 과거에 합격해 최고의 관료가 될 수 있는 상입니다. 성격이 호쾌하고 결코 약속을 깨는 일이 없습니다. 충과 효를 알고 한결같이 청렴한 인물로 자손도 고귀한 인물이 됩니다. 일자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자 형태로 예쁘게 갖추어져 있어 미간에서 눈썹꼬리까지 곧고 단정한 형태의 눈썹을 말합니다. 털이 예쁘게 갖추어져 미간에서 눈썹꼬리까지 양산처럼 예쁘면 부귀를 누리고 장수합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은 형태의 눈썹을 지니면 백년해로 합니다. 다음에는 와잔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누에가 자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와잔미라고 합니다. 눈썹이 수려하면 책략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완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능숙하여 젊어서 이름을 날리지만 형제간의 우애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신월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승달처럼 아름다운 눈썹을 말합니다. 눈썹이 뚜렷하고 눈이 수려하면 가장 좋습니다. 눈썹꼬리가 이마 옆쪽까지 길게 자라면 좋은 눈썹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깊고 모두 부귀를 누립니다. 호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눈썹과 비슷한 눈썹으로 위엄이 있어 모양도 크고 원대한 뜻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은 길지만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것이 흠결입니다. 청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눈썹이 뚜렷하고 예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청수미라고 합니다. 이마 옆쪽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구렛나룻도 깁니다. 이러한 눈썹을 가진 사람은 총명하고 젊어서 명성을 얻습니다. 형제간의 우애와 정이 깊고 세상에 이름을 날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거나 상처가 있는 눈썹을 말합니다. 눈썹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 형제와의 인연이 없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며 재운의 부담이 격렬하여 결국 빈곤에 허덕이고 부모를 연달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일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고독한 지상입니다. 눈 아래의 누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눈 아래에 옅은 검은 빛이 들면 자궁 발육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임증이나 냉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요. 눈 아래 살집이 노인처럼 축 늘어져 수대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불임증의 상입니다. 눈 아래에 점이 왼쪽에 있으면 아들을 잃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눈 아래 와잠이 볼록하며 금이 산만하지 않고 깨끗하고 상처나 검은 점 등이 없어 보랏빛이 돌면서 윤기가 나면 자식을 많이 둘 타산형이고 자식운도 매우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왼쪽 눈 아래에 와잠이 부풀어 있으면 남자아이를 볼 징조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오른쪽 눈밑이 남자아이를 의미합니다. 자식궁인 눈 아래 와잠이 검은 점을 띠는 것은 몸이 차갑고 자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방치해두면 평생 불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가에 검은 점이 돌거나 기미 등이 껴서 찰색이 좋지 않은 사람, 눈 주위가 항상 검푸른 사람, 뺨이나 얼굴 전체가 빨간 도화색을 띠는 사람도 몸이 습하고 자궁이 냉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허리부터 자궁이 냉습하여 머리 부분까지 피가 거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것입니다. 와잠에 바늘 같은 긴 금이 있거나 정자문이 있거나 부육이 있으면 자식이 일찍 죽습니다. 임신 중에 와잠이 푸른색을 띠면 난산할 상이고 임신부의 경우 와잠이 오른쪽에 황미색이 선명하면 아들을 낳고 왼쪽이 선명하면 딸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눈썹의 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